여러분, 위대한 리더십이란 과연 뭘까요? 한 2500년 전쯤에 공자가 여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내놨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가져왔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타이틀, 화려한 경력이 먼저일까? 아니면 묵묵하게 쌓아온 진짜 실력이 먼저일까?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무려 2500년 전의 공자는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논어의 선진편을 통해서요. 이 5가지 주제를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경험과 지위, 스승과 제자들, 또 스승의 슬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이전의 삶,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그냥 훅 들어옵니다. 공자에게 리더의 자격은요,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바로 본질이었죠. 공자의 대답 정말 명쾌해요. 망설임이 하나도 없어요. 선진,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실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쓰겠다,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 보이죠? 그러면 선진이랑 후진이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선진은 말 그대로 실무랑 교양을 먼저 싹 익힌 준비된 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후진은 뭐냐면 집안이 좋아서 일단 벼슬부터 하고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이죠. 공자는 바로 이 지점을 본 거예요. 타고난 배경 같은 것보다 진짜 실질적인 준비, 그 지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자의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공자의 철학은요, 이 제자들을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을 어떻게 봤는지, 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그의 생각이 전부 녹아 있거든요. 공자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어벤져스 같아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덕행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외교의 달인도 있었고요. 행정 전문가의 학문이 깊은 제자까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공자가 이들 각자의 강점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뛰어난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공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회라는 제자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공자가 그를 이토록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 선진편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공자가 정말 가장 아꼈던 제자, 바로 그 안회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스승의 깊고 깊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회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거 처음 들으면 왜 비판을 하지?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요, 공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가르침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담긴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안회를 향한 공자의 감정은 정말 폭풍 같아요. 살아있을 땐 최고의 제자라고 극찬하다가 그가 죽자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정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위대한 리더의 면모가 드러나요. 그렇게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인 즉 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안한 호화로운 장례를 딱 거절하거든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원칙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게 공자가 보여준 리더의 품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자의 아주 세련된 교육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보면 공자의 철학이 절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로와 염류, 두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돌적이고 충동적인 자로에게는 신중함을 가르쳐서 한번 눌러주고, 반대로 서국적인 염유에게는 용기를 줘서 앞으로 밀어준 거죠. 진정한 멘토십이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조언,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선진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이런 걸 물어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이나 영혼은 어떻게 섬겨야 하냐고요.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정말 강력하고 명쾌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긴다는 거냐? 또 이렇게 말하죠. 삶도 아직 잘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공자의 철학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발밑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현재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본 거죠. 결국 공자가 말하는 리더십, 그리고 인격이라는 건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였던 거죠. 2500년 전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끝도 없는 목표들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살아가는 기술 그 자체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